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하듯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남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죠. 오늘 그래서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률 정보 얻기 위해서 최재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산 상속 계획,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유산 상속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법이 허락하는 이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은 우리의 자산을 우리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를 할 수 있을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그거를 생각해두고 플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산 상속 계획이라고 일컫습니다. 네네. 네. 그 유산 상속 계획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예, 예. 어떤 방법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유산 상속 계획이라고 하면 리빙 트러스트를 말할 수 있겠죠. 네. 예, 리빙 트러스트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은 좀 금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그 금고 안에는 우리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인들에게 분배될지에 대한 설명서가 적혀져 있는 것과 같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유언장과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뭐 유언장이랑 다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네. 법인 검인 절차를 좀 피할 수 있는 방치인데요. 네, 네. 예, 미국에는 이 프로베이시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분의 재산이 저절로 이렇게 상속인들한테 네.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재산이 좀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그 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네. 그 재산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법원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저희가 프로베이시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베이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치기도 하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 프로베이시라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듭니다. 네. 예. 이렇게 그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한 방법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이유는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언장도 만들고 이 리빙 트러스트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나요? 보통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그 안에 유언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유언장은 한 부분이고 리빙 트러스트의 한 부분이고 네. 더 포괄적인 거죠, 리빙 트러스트가.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되게 또 효율적인 면도 많고 네. 주는 혜택도 더 많아서 네. 리빙 트러스트가 많은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뭐 물론 아무런 돈이 없으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실 그렇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제가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총 자산이 16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베이 검인 절차를 겪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된다면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검인 절차를 좀 피하는 방법이 좀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네. 근데 그 이제 물론 16만 불의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예. 네. 근데 부동산은 이제 가격을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에퀴티가 있고 몰기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10만 불 다운하고 뭐 40만 불 융자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면은 네. 그 총 자산이 10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16만 불을 넘기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고요. 만약 네. 부동산을 계산을 할 때는. 네. 예, 특히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프로베이스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제가 말할 수 있죠. 네. 아, 내가 이 집을 구매하는데 다운페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빚이 많으니까 네. 결국 이건 내 자산에 속하지 않아서 아유, 나는 뭐 이거 만들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걸 계산할 때에는 그 집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빚과 상관없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게 16만 불은 쉽게 넘기겠네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다른 장점들도 있나요? 네, 다른 장점들도 많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프로베이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네. 다른 면으로 보자면 리빙 트러스트는 굉장히 쉽게 고치고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살아계실 동안은 뭐 재산에 변화가 있다던가, 네. 새로운 수혜자를 추가하시고 싶다던가, 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서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따로 등록을 어디 할 필요는 없이 그렇게 네. 쉽게 문서가 조정이 되는 것이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네. 또 다른 장점은 이 서류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베이스를 거치게 되면 네. 이 문서가 그 대중들한테 이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다 그 오픈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그런 프라이버시한 문제도 뭐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보통 상속인들이 이렇게 재산 가지고 좀 많이 싸우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고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시면은 그 자녀들 간의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제 리빙 트러스트에서 뭐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써놓으면은 이제 네. 그런 분쟁 같은 것도 좀 막을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꼭 돌아가시기 전에도 또 살아있을 때도 리빙 트러스트가 굉장히 좀 유용한 게 네. 좀 대리인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프거나 네. 좀 그 사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네. 자신의 대리인을 지정해 놓는 거죠. 그걸 이제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네, 좀 네.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예. 네. 네. 그래서 파워 오브 어터니를 만들어서 자신이 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분들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장점이 되겠네요. 치매에 걸리시거나 아니 어떤 사고로 인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상태가 됐을 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어떤 다른 분을 위임하실 분들을 지정해 놓으면 훨씬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네. 그렇다면 뭐 이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서 계획해 놔야 되는 건데. 네. 내가 다른 재산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리빙 트러스트를 보통 만드시는 분이 네. 살아계실 때 리빙 트러스트를 관리를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하면 트러스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회사처럼 뭐 법인을 따로 엔티티를 세워서 그거를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의 개인의 자산처럼 그냥 개인의 명의가 있는 것 자산처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리빙 트러스트는 꼭 준비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한번 혼자 만들어봐야지. 뭐 이 어떤 법률상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또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좀 혼자 만드시는 거는 좀 부담이 있고요. 네. 예, 좀 법적인 용어도 많이 들어가고 또 네. 각자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자신에 맞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충분한 이런 법적인 상담을 받고 만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네. 물론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연세 드시는 분들이 어떤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젊었을 때에도 내가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이걸 준비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젊은 분들도 많이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 재산이 있다면, 뭐 네. 부동산이 있고 이런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은 네.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네, 뭐 지금 네. 만들거나 나중에 만들거나 뭐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면은 네. 예, 지금 만드실 수 있다면은 지금 작성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도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이나 네. 이런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뭐 나중에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그렇네요. 그렇죠. 네. 또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남은 가족들이 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리빙 트러스트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내 재산이 첨가되거나 빠져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편한 방법이라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서류는 일단 개인 정보가 필요하고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작성자의 개인 정보, 네. 뭐 생년월일, 이름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좀 수혜자로 지정해 두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인이 상속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재산의 정보가 필요하죠. 뭐 부동산 가지고 계시면 부동산의 등기 서류가 필요하고, 네. 뭐 재산세 내신 그런 서류들도 필요하고요. 뭐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뭐 주식 가지고 계시면 뭐 주식 브로커리지를 어디를 쓰시는지, 뭐 뱅크 어카운트 있으시면 은행을 어디 쓰는지, 아니면 주식 그 계좌번호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적어주시면 리빙 트러스트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필수한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빙 트러스트 오늘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재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